자, 녹화를 시작하고 선 연습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어깨 아파.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저만 그런가요? 아니, 날씨가 그래요. 그죠? 네. 어, 몸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 자, 우리 어깨를 좀 흔들흔들 털어봅시다. 손 모르겠구나. 어깨가 중요하네. 목. 오늘따라 머리도 더 무거운 것 같고. 흔들흔들. 몸 좀 흔들면서 고개도 왔다 갔다 좌우로, 상체도 좌우로 왔다 갔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 그림 안 그리고 요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침에. 그거도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좀 스트레칭 하고 이거 그림도 그려야 되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맞아요. 뻣뻣한데 이렇게 하기가 몸부터 편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몸 흔들흔들 하면서 허리 세우고 어깨 손 힘 빼고 슬슬슬슬 가볍게. 자, 오늘은 6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라이브 매그체 시작합니다. 슥슥슥. 영미님,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힘이 좀 과한데 힘을 좀 더 빼볼까요? 그래요? 아닌가? 완전 힘이 없는데? 진짜? 연습장이 흰색이에요, 지금? 아니요, 갱지인데, 이렇게 지금. 그래? 그래? 이거 6B 썼어요, 오늘은. 오케이. 6펜 좀 그럴 수도. 또 날씨가 습하면 종이도 이 연필도 컨디션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쓱쓱. 뺐다. 힘 줬다 뺐다. 자유곡선 연습하면서 오늘은 아주 가벼운 소재로 이번 주 우리 풍경 드로잉 해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진짜로 이걸 그림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드로잉은 뭐고, 연필로 하긴 하는데 드로잉은 뭐고, 연필 소묘는 뭐고, 연필 스케치는 뭐고 약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차이를 오늘 좀 설명을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치는 채색을 위한 예비 작업이잖아요. 스케치, 만약 풍경을 스케치한다면 대략 이런 느낌? 보이나요?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만약에 수채화로 채색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것도 지금 진한 상태예요. 진해서 뭐 이렇게 떡지우개 같은 걸로 이렇게 스케치 선을 이렇게 쭉쭉쭉쭉 더 연하게 흐리게 만들고 그리겠죠. 아니면 애초부터 더 연한 단계 뭐 H, 2H 이렇게 연한 연필로 스케치를 하든지. 지금 좀 진한 상태고 이 위에다가 내가 펜화를 그릴 거다 하면 연필 스케치가 좀 진해져도 상관없겠죠. 펜으로 그리고 나중에 연필은 지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채색이 될 재료에 따라서 이 스케치는 또 연하고 진하고 더 자세히 그리고 덜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배경에 나와 있는 이것도, 이걸 소묘라고 하긴 그렇고 연필 그냥 드로잉 상태에 가깝거든요. 선 맛을 내는 그런 느낌. 요렇게 스케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배운 해칭 같은 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대신 연하게 그리는 것도 물론 취향일 수 있지만 더 연필 선맛을 살려서 변화가 있게 만드는 게 보통 연필 드로잉. 그러면 연필 소묘는 오늘 풍경으로 다 가져왔는데 이거 잘 보이나요? 네. 소묘는 이런 느낌이죠. 가득 칠해지면서 밀도 있게 연필선을 쌓아서 어두운 건 어둡게 밝은 거 밝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게 소묘 과정이 될 거고, 우리는 드로잉에서 약간 그 스케치 연습을 이번 주에 해볼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물감 수채화가 될 것 같긴 한데 물감으로 채색한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드로잉에서 조금 힘을 빼고 스케치 연습하는 거 조금 요번 주에 한번 해볼까. 제 욕심입니다. 해볼까. 생각만 해야 돼요. 네. 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거 그릴 건데 저거 그리면서 짜짜짜 화질 가로로, 지금 저거 비율이 좀 그래서 가로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세로로
세로라면 작아지겠죠 아무래도. 웬만하면 가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그리고 프레임 한번 그려봅시다. 가로 세로 비율이 어떤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화제에서 크게 저도 조금 더 크게 해볼래요. 꽉 채워서 크게. 이것도 작으니까 크게. 반듯한 선을 내가 그리고 싶어. 근데 연필을 이렇게 짧게 잡고 깨끗하게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예쁜 선 안 나와요. 길게 잡고 어깨를 이용해서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고정하고 이렇게 어깨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셔야 반듯한 선 나옵니다. 세로도 마찬가지. 길게. 자, 이렇게 해놓고 저거 하세요, 여러분은. 네? 저 하세요. 어? 그리고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데 스케치 방법도 또 그리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만약에 꽃을 스케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자세히 꽃잎 하나하나 맞죠? 네.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 이 그림은 나중에 채색을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이 나중에 어떻게 완성될 건가. 스케치가 그림을 계획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스케치는 결과물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잎 모양까지, 잎의 그늘, 음영까지 다 살린 이런 식의 채색이 완성이 되겠죠. 네. 좀 비슷하죠. 스케치 느낌하고 채색 느낌이 또?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온다. 네. 그런데 이 스케치를 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보이나요? 굉장히 대충이잖아요. 꽃잎 같은 거 잘 없고 거의 그림자와 빛만 그린 것 같은 느낌으로 돼 있고. 그럼 얘가 채색이 되면 아마 뒤에 그림자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흐리게 이렇게 풀어져 있을 거고, 그죠? 잘 눈에 안 띄게 분위기만 내는 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채색을 하면 채색화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이런 유화라든지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케치에 따라서 결과물도 분위기에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스케치하면서 공 들인 만큼 내가 원하는 그림의 방향으로 애를 써서 그려놓은 만큼 채색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자, 오늘은 편하게 쟤 어떻게 그려야 되죠? 뭐부터 해야 되지 우리? 얘를 따라 그릴 거야. 뭐부터 해야 되죠? 평선. 응? 이거. 뭘 소심하지 말고. 너 뭐부터 해야 되죠? 수평선 그려야 기다릴 거야. 중심. 뭐라고 영민님 뭐라고? 중심선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중심선을 찾아야 돼. 화면의 중심선을 찾아서 그 안에 저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해도 되고, 일단 그 두 분 다 말이 맞아요. 수평선, 지평선, 그죠? 화면 안에 크게 뭔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위치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서는 가장 큰 게 이 바닥 면적이잖아요, 그죠? 네. 딱 봐도 얘가 중요해 보이잖아. 바닥면하고 그 나무 2개 하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럼 바닥 면적이 중간보다 위로가 있나 밑에가 있나 거의 중심. 얘는 이게 그림 자체가 이렇게 차분하고 평안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저 구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밑바닥이 이렇게 밑으로 가 있거나 위로 가 있었어. 그러면 이것보다는 훨씬 또 분위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자, 저렇게 차분한 분위기는, 정적인 분위기는 구도에서 나온다. 거의 중심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대로 내가 봤을 때 중심보다 조금 위인 것 같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 거의 중심하고 비슷하게 가면 됩니다. 위치 잡아놓고. 지금 저 누구 손이지? 미라님 뭐 재는 거예요 지금? 나무. 나무 위치 안 정확해도 되잖아. 쟤 틀려도 괜찮아. 조금 얘가 날씬해져도 되고 뚱뚱해져도 되고 심심하면 나무 하나 더 그려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자, 나무 위치 대충 여기 하나 뭐 수직선으로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동그랗게 나 여기 하나 그릴 거야.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저 길이 이렇게 있다. 제 그림 너무 작네요. 길이 이렇게 크게 표시해보지 뭐. 크게 표시하고 가운데에다가 풀을 심어줘도 좋고, 아니면 지금 초반부터 저렇게 두 길을 다 나눠서 표시해도 됩니다. 사실 저 정도는 이런 스케치 안 해도 나중에는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스케치 선이 살아서
드로잉이 더 안 예뻐질 수 있거든. 자, 음.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 우리? 그 다음 뭐 할 건데? 그 다음 뭐 할 건데? 나무 그려요. 진한. 나무 그립시다 그럼. 나무 그립시다. 자, 강하게 보이는 거 맞죠? 위치 여기 대충 그리지 뭐. 짠짠짠 이렇게 생겼나? 작은 나무도 이렇게 생겼나? 위치 색으로 표시해주고. 이거 만약에 스케치였다면 이렇게 외곽선을 그리고 있었겠죠 우리 지금. 과정이 다 다르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로 풀들이 꽉 차 있는 들판인가 봐요. 그래서 다 세로 터치로 색을 만들어서 놨거든요. 세로 터치로 넣자. 세로 터치로 넣고 어두우면은 한 번 더 한다는 색으로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초반에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길 모양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편하게 그립시다. 우리 지금 시간이 9시 50분. 그러다가 조용히 끄게. 조용히 꺼버릴 거야.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끄고 뭐 혼자 알아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럼 안 돼? 자, 우리 저 나무 보면 0 정도는 표현이 된다 그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정도 나온다 그러죠? 이거 뭐 공들여서 더 가까이 더 단계 나눠서 점점 변하게 그려도 상관없고, 근데 실제 그 풍경들은 햇빛 쨍할 때 이럴 때 보면 그림자가 좀 긴가? 그림자가 조금 있는 거 보면 쨍할 타이밍은 아니긴 한데 있는데 보면 진짜 뭐 절반 딱 나눠서 0 이렇게 딱 나뉘기도 하니까 풍경 그릴 때는 정물처럼 저 단계를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무 그림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네. 선생님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더 천천히 할까요? 알았대요. 제 그림 안 보고 하면 되는데 그냥 설명을 이 나무- 들으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요? 이거 사실 그냥 혼자 하세요 했으면 지금 우리 미라님, 영미님, 진아님 같은 경우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설명하면 왠지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더 어렵다. 차라리 혼자 그냥 저거 놓고 그냥 그리세요 했으면 더 잘 그렸을 거예요, 편하게. 이제 입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 모양 좀 신경 쓰면서 저는 색을 한 번 더 깔았어요. 그리고 그림자 쭉 그려줬고. 자, 진아님 지금 화지가 어떤 종이에요? 그냥 종인데. 그냥 종이? 그러니까 도화지 같은 거예요? 네, 두꺼운 종이야? 얇은 종이야? 도화지보다는 좀 얇고요. 어, 갱지보다는 두껍고.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얇고 매끈한 종이처럼 선이 지금 나와서 조금 더 이 그림은 조금 더 뭉개진 선으로 하시도록 신경 쓰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그래서- 힘을 주는 게 낫나요? 더 눕혀서 눕혀서 더 넓은 선, 푸석푸석한 선으로. 푸석푸석한 손으로. 지금 진아님 화지가 조금 너무 선이 하나하나 살아 보이는 느낌이라서 네. 겉면이 되게 매끄러운 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 선 하나하나가 살면 이 그림은 이 그림에서는 그게 조금 별로일 것 같았어. 작은 나무도 그렸네. 오, 영미님 빠르네. 진아님 어디 갔어요? 진아님 어디 갔어? 없어졌어. 종이 가지러 가신 거 아니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가? 자, 영미님 이거 길 모양이 여기 오른쪽 밑에 모서리까지 거의 이렇게 간다, 그죠? 네.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하고 약간 직선 길인 느낌이 들어서 영민님 걔가 약간 더 꼬부라지면서 더 좁아졌다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더 있으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네. 미라님도 나무 잘 그렸고 나무 밑에 그림자도 이렇게 그리고 저 뒤에 작은 풀도 그리고 작은 풀 삐쭉삐쭉 모양 안 맞아도 된다. 내가 그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나무 하나 큰 거 넣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거 작은 풀도 나무인가 봐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밝았다가 그 오른쪽으로 어두워지는 거 이렇게 밝았다가 오른쪽으로 다 어두워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걸 똑똑 반을 나누면 다 반 돼 있으면 어색하게 될 테니까 적당히. 영민님은 반대로 했네. 아닌가? 작은 나무 어두운 데가 지금 오른쪽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이? 아닌가? 그 작은 나무. 짜고 나무. 아니에요? 아님 말고. 왼쪽. 그죠? 왼쪽이죠? 네, 이렇게. 더 진하게 해야 되나? 어쨌든 아니 얘랑 이쪽은 맞아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네. 한 번에 그게 힘들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끄직끄직 나무 그려놓고 어두운 거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한 번에 이렇게 어둡다가 밝았다가 어둡다가 밝았다가 힘드니까 슈 이렇게 나무 하나, 나무 두 개 이렇게 그려놓고 어두운데 한 번 더, 어두운데 한 번 더, 어두운데 한 번 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저 뒤에 먼 거잖아요. 원경이잖아요. 저 뒤에 얘네 조그만 나무들은 이 밝고 어두운 게 차이가 너무 극명하면 또 눈에 튀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너무 밝았다가 까매졌다가 이렇게 되지 않게. 자, 그러면 주인공 나무 어두운데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러면 뒤에가 또 눈에 덜 들어오니까. 자, 삐죽삐죽한 것을 얘는 질감이 엄청 삐죽삐죽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신경 쓰면서 사이사이 여기까지 가면 조금 그런가? 사이사이 희끗희끗한 게 남아있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까맣게 칠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거칠게 흰색이 남아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자, 옆에 작은 나무도 한번. 작은 나무도 색칠하고. 밑둥 조금 있나봐요. 밑둥이 조금 흐릿하게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앞에 풀만 그리면 다 그렸네. 다 했네. 진아님 자꾸 손이 어디로 가네, 없어지네 자꾸. 마이크 꺼졌나봐요. 자, 우리 아까 들판 한 번 칠했다 맞죠? 한 번 칠했다. 그러면 그 조금 밑에 한 번 칠하는데 조금 밑에까지만 한 번 더 해주고. 얘를 색으로 해도 되고 선으로 해도 돼요. 지금 요 소재는 선을 굉장히 살려서 일부러 풀처럼 하려고 선을 하나하나 살려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선 하나하나가 튀게 나와도 괜찮겠다. 풀에서는. 밑으로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그 밑으로 또 한 번 더. 우리 지금까지 색을 약간 이렇게 깔았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끊어볼까요? 이렇게 할게. 자, 쫑쫑쫑쫑 끊어서 뭐 이렇게 털 심듯이 짱짱짱짱 짱짱짱짱. 그 밑에는 더 어두운 선으로 쌍쌍쌍쌍 쌍쌍쌍쌍.
됐어요? 그럼 뭐 거의 4단계 1, 2, 3, 4 이렇게 뭐 단계 나눠진 것 같아요. 이걸 4단계로 만들든 5단계로 만들든 6단계로 만들든 그건 취향껏. 자, 길 가운데 풀 심어줄까요? 뭐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길 가운데 풀 심어줄 때는 이렇게 심어가지고 뒤로 확 얇아질 수 있게 심어. 앞에 굵게 심고 점점점 얇아져서 빽 얇아지게. 요 라운드 좀 신경 쓰면서 굵어졌다가 얇아지게 심어주고 이제 여기 밑에 부분에 그림자만 만들어주면 돼요. 밑에 이 풀들에 그림자가. 근데 이거 쭉 까맣게 칠하지 말고 드문드문 이렇게. 그림자도 뒤로 갈수록 좀 덜 눈에 띄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앞에다가 풀 좀 심어볼까요? 앞에 풀 몇 가닥 그려주자. 그랬어. 얘는 풀밭이야. 이렇게 하면 제가 계속 소재를 가리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다 했는데 이제 요 풀들의 그림자, 그 길에 드리워진 요 풀들의 그림자만 만들어주면 돼요. 어떻게? 얘 뜨문뜨문. 자, 이렇게 보이나요? 이 초점이 안 맞지? 뜨문뜨문. 최대한 불규칙적으로 뜨문뜨문. 이게 그림자니까 그림자 우리 그릴 때 맺히는 데는 진하고 이쪽으로 갈게 풀리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선 방향도 지금 우리가 그렸을 때 선 방향도 이쪽이 자연스럽겠죠. 이 그림자를 그릴 때 이 선을 이렇게 쓰면 선 방향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한 번에 풀리는 느낌 내려면 이쪽으로 착 하면 저절로 한 번에 싹 풀리는 그림자가 묘사가 되죠. 이렇게. 다 했네. 진아님 어디 가셨어요? 있는 거야 지금? 예. 계세요? 이거 나무가 엄청 하얗다. 맞죠? 이 그림에서 나무 두 개는 까만 나무처럼 빡빡 이렇게 나 여기 팍팍 있어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진아님 그림에 나무는 조금 밝다. 밝은 면도 조금 더 색을 두 개 여기 작은 나무 3개까지는 좀 색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다. 네. 됐어. 영민 잘하셨네요. 다 했네. 우리 다 했네. 끝. 써? 응. 끝. 끝났다. 끝났잖아. 그릴 거 없잖아. 그릴 거 있어요? 이렇게 빨리. 끝났어. 다 했어. 뭔가 이상해. 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끝났어. 그러면 이거를 스케치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풍경 수채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뭐 더 해보고 싶으면 해볼까요? 네? 그럼 지금 그린 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는 소묘와 드로잉의 그 어중간한 어딘가예요. 그냥 연필 드로잉이죠 뭐. 연필 때 소묘처럼 촘촘히 애쓰지도 않았고 연필 드로잉이죠. 자, 얘를 소묘로 한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왜 얘를 뒤집었지? 연습장을 거꾸로 그렸네. 자, 얘를 소묘로 할 거야. 한번 해볼까요? 아니 소묘래. 스케치 할 거야.
스케치 할 거야. 해볼까요? 그러면 훨씬 더 선으로 그려져야 되고, 색보다 선으로 그려져야 되고, 그 후에 재료에 따라서 스케치를 굉장히 간결하게 심플하게 보일 수 있게, 우리 이렇게 막 지저분한 선들 안 보이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할 때 위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화지, 캔버스가 아니고 종이에 물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를 쓰게 된다면 지우개로 빡빡 문지르면 종이가 상합니다. 스케치할 때는. 그래서 빡빡 문지르면 안 되고 살살살, 최대한 살살살 떼어내줘야 된다. 흑연 가루를. 자, 자리 잡았나요? 이 편집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자, 자리 잡았으면 이거 뭐죠? 지평선. 지평선 그려봅니다. 아까처럼 막 이렇게 그리지 않죠, 제가. 조금 선 양을 줄이고 있어요. 야. 왜냐하면 다 다듬어줘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지 않아. 한두 번에. 그렇다고 한두 번에 진하게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화지 쿡 파여가지고 상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가벼운 선으로. 보통 6B, 4B 안 쓰고, 저 미술학원 다닐 때는 그냥 4B 썼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시더라고. 더 이제 맑은 느낌 수채화 그리기 위해서는 스케치 선 최대한 안 보이게. 저 혼자 그리고 있나요? 나무 그릴 건데, 나무 어떻게 그릴까? 나무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다가, 먼저, 여기다가, 이 큰 나무 있잖아요. 근데 쟤는 기둥이 없잖아요. 없는 형태라서 얘만 잡을 거예요. 얘만 잡으면 돼. 요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밑에는 약간 라운드구나.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양이. 보이나요?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버리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있으면, 자, 전체 수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얘는 약간 위쪽이 작고, 맞죠? 요렇게. 물방울 형태, 세모까지는 아닌데, 요건 좀 오반가? 요렇게 생겼다, 그죠? 네. 요렇게 생긴 나무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쪽이 밝은 면, 이쪽이 어두운 면이죠? 네.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그럼 밝은 면은 보통 수채화로 한다고 하면 맑은 하늘에 밝은 면은 굉장히 밝은 색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스케치 선이 나중에 다 보여요. 그래서 밝은 데는 스케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가면서 수영을 이렇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려줘야 돼. 스케치 할 때. 연필 막막해서 못 움직이나요? 막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온통 이렇게. 자, 그거를 연필을 이렇게 연필 차분하게 있으면서 이걸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려면 인위적이 되고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연필을 좀 비틀어주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흐르거든. 그러면서 이제 큰 모양, 요 아까 세모 물방울 모양 같았던 요 모양만 신경 쓰면서 진아님 잘하셨어요. 옆에 조그만 나무도 그려볼까 그럼? 나무 이렇게 나무 하나, 그리고 옆에 나무 작은 나무도 마찬가지죠. 근데 전체 저 모양을 좀 넙대대하게 생겼다 좀 해놓고 넙대대하게 생겼더라. 그러면서 기둥이 약간 보이는 것 같더라.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작은 나무 있고 이쪽에 뒤에 있는 나무들은 이건 스타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라면 거의 외형 실루엣만 잡거나 안 잡고 갈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그려가지고 스케치를 지우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뒤에는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음영 표현 길 안 그렸구나. 길은 요렇게 이거를 막 이렇게 지우개로 막 이렇게 또 지우면 나중에 물감 손대는 순간 이제 막 그 때 나오면서 이렇게 막 종이가 상한 게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지우고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쪽 길, 이쪽 길, 이쪽 길, 여기. 그림자고 이렇게. 저는 이쪽 길 밑에 거의 그림자 위치 잡듯이 점점점점 찍어주면서 가고, 중간에 풀숲 있는 거 그림자 좀 찍어주고, 이렇게 이 부분에 쭉쭉쭉 해서 거의 안 보이게 이렇게 쭉. 여기는 또 이 풀숲의 밝은 부분이 될 거라 이 스케치는 거의 안 하면서 넘어가는 게 나중에 채색을 위하면 더 좋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림자까지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취향이에요. 그림자를 조금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훨씬 더 가볍게 얇은 선으로 난 이쪽을 어둡게 그릴 거야. 표시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촘촘하게 안 채워도 되고 얇은 선으로 그려도 되고, 보통 이렇게 삽이 아닌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그 지우개로 한번 싹 걷어내고 채색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나무 그림자 크게 있었다, 그죠? 나무 그림자 있었고, 이 작은 나무도 나 여기 어둡게 할 거야. 여기 풀 밑에도 이쪽을 어둡게 할 거고, 얘도 밑에를 어둡게 해볼 거야. 표시,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만 되면 돼요, 스케치는. 이 나무들도 부분 어두운 데를 만들어 줄 거야. 다 했어. 여기서 욕심내서 더 예쁘게 스케치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 마무리하면 충분합니다. 초보 단계에서. 그래가지고 얘가 사비는 너무 색이 진하니까 이 떡지우개 같은 거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이렇게 흑연을 좀 걷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말간 수채화를 하기에 좋은 예쁜 스케치가 됩니다. 자, 이거요. 쑥 걷어냈어요. 엄청 밝아졌죠.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도 어디가 밝으면 어디가 어두우면 형태가 어디까지 간다는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 떡지우개 지우실 때 웬만하게 넉넉하게 해서 전체를 지울 때는 해서 이렇게 지워지면 자연스럽겠죠. 여기 조그맣게 해가지고 하면 어떤 데는 밝게 지워지고 어떤 데는 또 흑연이 묻어서 까맣게 묻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넓게 해가지고. 그쵸? 다 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오늘 쉬웠다. 아니야? 아니야? 자, 스케치. 응? 맞다. 맞다. 자, 그럼 우리 내일부터는 내일은 한 개 소재를 정해서, 자료를 정해서 얘를 연필 드로잉으로 한번, 스케치로 한번 이렇게 해볼 거예요. 내일 1시간에 될지 모르겠어요. 뭐 자료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속도에 따라서, 그죠? 2시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업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 내일. 그죠. 내일 수업이죠. 맞죠.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오늘 했던 거에 대해서 없으면 패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연필 드로잉하고 스케치를 나란히 한번. 그러면 이런 느낌 있다. 그렇죠.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다. 슝.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